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를 적용하죠. 일반 교과는 A, B, C, D, E 5등급, 예체능 교과는 A, B, C 3등급으로 나뉘죠. 수능처럼 절대평가라서 90점 이상이면 A가 되는 거죠. 또 학교에 따라 영어 문제가 좀 쉬워서 평균은 높고 표준 편차가 적다면, 그러니까 성적차도 안 나면서 평균 점수까지 높다면 여기 중학교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시험을 치르는 거죠. 또 특정 중학교는 특목고에 많이 보내기 위해서 성적 부풀리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특정 지역 학구열이 상당히 높아서 정말 평균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올 A를 받으면 고등학교에선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재T입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등급일 수도 있지만 1등급이 안 될 확률이 엄청 더 많죠. 그 이유는 중학교 5등급 절대평가 분류에서 고등학교 9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등급이 더 세분화된다는 점에서 살짝 뒤로 밀려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절대평가가 아니라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줄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시스템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등급이 전교생의 30% 수준이라면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은 4%밖에 안 되니까 이 안에 들 확률은 이론적으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내신이 빡센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 탑클래스 고교에서 성공하려면 올 A로는 1등급을 장담하지 못하고요. 거의 모든 과목이 100점에 근접하는 수준이어야 할 겁니다. 또 중학교에서는 올 100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 스타일이 다른 고등학교 내신형 문제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내신 스타일의 적응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또한 1등급을 보장할 수 없겠죠. 여기 대성학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일부 서울 소재 대학교의 교과 등급표를 묶어 정리해 봤고요. 빨간색은 인문계, 그리고 파란색은 자연계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메이저급은 내신 1등급이 필수고요. 인서울이 되려면 최소 2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과 3, 4등급은 사실상 인서울이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 학교 석자 11%, 즉 2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니까 중학교 A를 받은 학생의 대략 3분의 2가 인서울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중학교 내신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미리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1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고 매겨보면 90점 1등급. 하지만 1등급이더라도 안심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고 1등급이 상위 10% 정도라면 이렇게 고등 내신 2등급 하단에 걸쳐지는 점수대라고 보면 되니까 인서울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점수대라는 거죠. 또 모의고사는 수능형 문제에다 객관식이지만 내신의 경우는 더 세세하게 묻고 또 서술형까지 묻고 있어서 내신 점수를 잘 받아낼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특히 내신 따기가 힘든 고등학교의 경우 모의고사 점수로 해당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예상하기는 더욱더 힘들 겁니다.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본질적 차이는 뭘까요? 첫째,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센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죠. 내신 AI들이 득실되는 고등학교라면 내신 따기는 정말 힘들겠죠. 즉, 상대평가라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센 친구가 있다면 정말 힘들다는 거고요. 둘째, 시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부교재와 모고에서 출제된다면 중학교 때 교과서 2과 통함기로 내신을 받아온 친구들에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내신 포기 각이죠. 그러니까 내신 콘서트나 백발백중에 교과서 빈칸 채우기가 양적인 면에서 대략 한 40배에서 많게는 60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의 출제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으면 정말 내신 따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등학교는 수능형 문제 패턴의 고등 과정에 서술형을 묻고 있죠. 교과서라는 범위가 있는 중등시험에선 막연한 독해력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또 중등시험에선 어법이나 어순 배열 영작은 그저 암기로도 충분하지만 고등과정은 모든 문법을 범위 없이 통째로 묻고 있고요. 특히 점수가 변별되는 어순 배열 영작의 경우
세세한 문법 사항이 완전히 마스터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죠. 게다가 시간이 정말 부족한 시험기간에 단어나 암기하고 있다면 문제겠죠. 그러니 시험기간 과부하가 없는 수준까지 진정한 어휘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지문이더라도 쉽게 이해해낼 수 있는 독해력도 있어야죠. 즉 단어와 문법 그리고 독해력과 서술력, 영작 등 기본기가 없다면 처음부터 고3까지 더 센 친구를 따라잡긴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점 자체가 다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말은 학생들 무조건 성적 순으로 변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킬러 문항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변별 문항 역시 수두룩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등 내신을 무조건 영어 실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분명 중학교보다 시험 범위가 넓은 건 맞지만 시험 범위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 범위가 있다는 건 기본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시험 범위 내 지문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암기와 반복을 통해 시험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잘해내느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 꼼꼼한 정리에 지문 분석을 철저히 하며 변형 문제를 예상하고 또 암기와 반복을 제대로 해야겠죠. 즉 아주 세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능식으로 영어 내신을 대비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인 거죠. 분명 남들보다 고등 내신을 위한 대응 능력을 중학교 때부터 빠르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신은 범위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대비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 미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속도를 내고 있다면, 즉 고등 내신 대비나 수능마저 대비 못하는 막연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미리 달려도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기 영상에서 중학교 선행의 두 가지 위험한 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서술형 대비가 없는 수능형 독해의 강, 둘째는 독해력 향상이 없는 유형 풀이의 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중간고사 한번 못 쳤다고 난 정시형이다. 아니요. 영어 공부의 본질을 꿰뚫으면 수시 대비와 정시 대비는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간격이 보이지 않게 공부를 해야 대입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특히 고등학교 내신 대비 교재는 정시 대비 교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다만 내신의 경우 수능형 유형 독해보다는 고난도 독해를 위한 기본기에 더 충실하죠. 어순 배열 영작이 그런 셈이고요. 어순 배열 영작이 되는 학생이 수능형 고난도 지문에 구문 분석이 안 될 턱이 없고 또 그 지문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죠. 게다가 내신에 강한 학생이 수능영어 1등급, 즉 전국 10% 안에 못 들 리도 없고요. 즉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내신 대비를 탄탄하게 해나가면 수능 1등급 달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내신 대비가 좋은 학생은 수능 대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평소 어휘력과 독해력을 빠르게 올려 내신 대비 시험 기간에 부담을 줄이도록 하세요. 둘째, 어법과 구문을 갈고 닦아 서술형 대비 능력을 높이세요. 내신 변별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요. 셋째, 지문 분석력과 변형 문제 대비 능력을 키우세요. 아니면 많은 양의 범위를 소화하지 못할 때니까요. 넷째, 교육청에서 치는 학평 모의고사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수능형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술형은 영어 실력 최강 고수가 휘두르는 칼날이죠. 어쩌면 내신 서술형에 강한 고3은 N수생도 범접 못할 영어 실력을 보유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수시든 정시든 누가 강하며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1부터 고3을 넘어 N수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꾸준히 공부해온 친구가 무조건 고득점하는 성적 부익부 빈익빈 시대로 진입했으니까요.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